자, 이제 우리 11조 내용인데요. 11조도 역시 삭제돼가지고 우리 식구는 표시 강구에 관한 법률상 5조로 나와 있어요. 5조입니다. 자, 영양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의 영양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 이때 영양 표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기구용기 포장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제외입니다. 영양 표시이기 때문에 기구용기 포장에는 영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 표시는 제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양 표시 대상 식품에 관련된 것은 나와 있죠. 대상 식품입니다. 자, 식품상에서는 여러분, 자, 볼 것은 일단 레토르트 식품 있죠. 자, 이 식품은 영양 표시 대상 식품이다.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다 외운다기보다도 특징을 보는데 이 중에서 한 번씩 또 물어보는 게요. 음료류입니다. 자, 음료류는 기본적으로 영양표시 대상 식품 맞거든요. 자,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죠. 자,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제외되는 것은 다류, 또 커피 중 볶음 커피, 또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주나 볶음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외되는 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란 이야기예요. 다류, 또 볶음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하나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장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류도 표시 대상 식품 맞잖아요. 근데 한식 메주, 한식 된장, 청국장 및 그 한식 메주를 이용한 한식 간장 보이죠? 역시 이것도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가 된다. 정도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양표시되는 아예 제외되는 것도 보이잖아요. 자, 제외된 식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네 가지 것이 나오는데 자, 그것 하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네 가지 것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표시 대상이 아닌 것들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나오죠. 자, 그 제조 가공은 식품입니다. 즉석 판매란 단어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또 식욕 즉석 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만들어서 다시 나눠 판매하는 식욕 가공품이라 나와 있죠. 식욕 즉석 판매기, 즉석 판매 가공업, 즉석 판매를 두 개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볼 것은 식품 축산물 및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돼서 자,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자, 이것도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포장용기 주 표시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자, 우리 포장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에요. 30제곱센티미터 이하다. 칸이 너무 좁다는 거죠. 이럴 때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영양표시 대상 제외가 되는 것은 우리 즉석 판매 두 개 딱 묶어서 기억해 놓으시고 즉석 판매 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이 표현 기억해 놓으시고 또 30제곱센티미터 이하 이렇게 다른 네 개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법 11조 2로 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자는 총리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 식품은 자,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시행규칙 총리령이잖아요. 함량 비교 표시 대상이 나와 있네요. 자, 그 식품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면류 중에서 유탕면이죠. 보통 우리 라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에 튀긴 면, 국수, 냉면입니다. 자, 유탕면, 그리고 국수, 냉면. 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즉석 섭취식품 중에서 햄버거, 샌드위치 나오죠? 자, 그래서 유탕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입니다. 자, 이게 나오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이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항의 내용은 그런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저장, 우리 포장, 보관, 진열 이런 걸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일단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서는 대상 식품 정도 5개 기억해 놓으세요. 유탕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우리 식권등 표시 강화는 먼저 8조 내용이죠.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누구든지 명칭, 제조원금 등 해가지고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두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죠.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금지가 되는 거고요.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이것도 당연히 금지 사항이고요. 자, 건강식품 아닌 것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다든가 거짓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이건 안 봐도 금지 사항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그런 표시 광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마찬가지. 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 식품 등하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입니다. 자, 이런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8번째 정리할 것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공중도덕이나 사회를 현재 침해하는 표시 광고도 금지사항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식품위생법에 남아있는 게 바로 12조 2. 이거 하나 지금 현재 남아있네요. 자, 보시면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나가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서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이죠. 원재료에서 제조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다시 말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다. 자, 이런 유전자 변형식품 등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신 단서조항을 보셔야 돼요. 다만 우리 제조가공 이후에 유전자 변형 DNA입니다. 자,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죠. 자, 그런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그 식품 등에 한정합니다.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바로 제조 가공했는데 그런 DNA나 단백질이 사라져버리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반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공학기술 나와 있죠. 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경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 불약에 따른 과외 범위는 세포융합기술 나오죠. 자, 그러한 생명공학기술로서 우리가 만든, 그걸 원재료 해가지고 만든 유전자 변형식품 등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전자 변형식품을 표시를 해야 된다. 대신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 이후라 하더라도 우리 유전자 변형 DNA나 또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그 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2항입니다. 만약에 표시해야 돼도 불구하고 표시가 없다고 남아있죠. 자, 이런 것은 판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울러서 이런 표시 의무자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이죠. 자,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우리 불형이 아니고 식약처장이 정한다.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조 3의 내용이죠.